안녕하십니까, 방구석 운동가 여러분들, 디어입니다. 여러분들 하반기에 여러가지 대회를 신청해 두셨을 텐데 대회 준비 잘하고 계신가요? 지금 하반기에 가장 큰 대회 중에 하나인 JTBC 마라톤이 며칠 남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74일 남았습니다. 2달하고 보름 정도 남은 시점이 되었어요. 어느덧 엄청 빠르죠. 접수를 올 초에 받았었으니까 벌써 이렇게 얼마 안 남았나? 라는 생각이 드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있어서 풀코스를 처음 신청하신 분들 또한 계신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께서 과연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으실지 지금 걱정과 염려가 사실 좀 큰 편입니다. 기대가 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좀 전자 쪽에 가까운 편인데요. 지금 제가 어제 커뮤니티 통해서 이 비중과 비율, 사례들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투표. 자, 투표 결과를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놀랍게도 감사하게도 564분 정도가 투표를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굉장히 다양한 투표 결과가 나왔는데요. 자, 우선은 제 말을 나가지 않는 분이 29% 정도 되십니다. 3할 정도가 나가지 않으시는데 아무래도 저희 유튜브 시청자분들께서 전국구에 계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서울 대회를 참석하기 힘드신 분도 계실 테고 참석하지 못한 분도 계실 테고 아니면 다른 대회인 춘천 마라톤이나 기타 대회를 신청하신 분 또한 많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3할 정도는 신청하지 않으신, 그리고 나갈 생각이 없으신 걸로 확인되었는데 놀랍게도 상당히 많은 분께서 26%의 분이 풀코스를 신청했고 참가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거기에 그냥 단순히 지금 신청하고 나가시는 분 외에도 취소표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 18%가 있으세요. 그럼 총 합치면은 44% 정도 비중이 지금 거의 560분 중에 300분 정도겠죠? 야, 정말 JTBC 마라톤이 큰 대회라는 거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 10km를 나가고 싶어 하시는 분이 또 23%가 되십니다. 야, 이게 비중이 굉장합니다. 러너들의 어떻게 보면 진짜 수능이라고 불리는 대회이기도 하죠. 시기적으로도 딱 그렇지 않겠습니까? 11월 달에 있는 대회다 보니까요. 그래서인지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고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고, 자, 여기에서 저는 이 문항이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제마 풀코스를 신청했으나 취소했거나 취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분들이 3% 정도 됩니다. 적은 수긴 하죠. 하지만 지금 560분 중에 3%, 거의 한 1%가 5분 정도니까 한 거의 15분, 20분 정도? 이렇게 지금 취소 예정자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사실 지금 이 문항에 대해서의 여러분들에게 좀 경각심을 좀 드리고 싶은 마음에 좀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제가 굉장히 꼰대 같아 보이고 먼저 풀코스 좀 뛰어봤다고 이렇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다는 거를 염두를 하고 미리 좀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제 경험과 제 주변에 풀코스를 완주하신 분들의 다양한 얘기를 들어본 바 종합해서 이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올해 초, 작년 말에 입문하신 분들께서 1년도 안 되게 러닝을 해오시면서 풀코스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시점인 걸 알고 있어요. 특히 이 취소표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물론 그 대회 접수일 당일에 신청하지 못한 분들도 많은 수가 있으시겠지만 그 접수 이후에 입문하신 분들 또한 있으실 거예요. 자, 근데 그렇다면은 그 접수로부터 지금 한 반년 정도 지난 시점인데 그 이후에 입문하신 분들이 반년 정도 러닝을 하고 지금 풀코스를 나갈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신 거일 것 같아요. 생각보다 적지 않은 인원분들께서 말이죠. 저는 너무나 걱정입니다. 물론
그냥 참여의 의의가 있고 어떻게든 완주만 해도 혹은 그냥 풀코스에 도전한 것만으로도 만족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지금 제 얘기는 참고하지 않으셔도 되겠지만, 저는 이 풀코스라는 게 하프랑도 너무나 다르다고 정말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그냥 뭐 카더라가 아니라 제가 너무 절실하게 겪은 사례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 이제 인생 처음 마라톤 대회 나간 게 제마 22년 제마 10km였어요. 거기에 45분을 달성을 했습니다. 45분 언더를 목표로 했지만 실패를 하고 45분을 했고, 그 다음 신청한 대회가 그 후년인 23년 서울 레이스 10월 달에 있는 하프 마라톤이었어요. 자, 이렇게 10km 대회 이후에 근 1년 정도를 노력했는데, 물론 러닝에 지금처럼 엄청나게 올인하진 않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있어서 또 목표를, 제가 뭐 공식 기록이 45분이니까 게다가 그 후에 나름 긴 시간 러닝을 지속을 했으니까 1시간 40분 언더 될 것 같은데, 100분 언더 가능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에 체계적인 훈련도 안 하고 러닝에 엄청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그 이전에 장거리라고는 20km 딱 한 번 달려본 게 끝인 사람이 거기에 그 정도 목표를 설정을 한 거죠. 저는 크루 활동도 안 하고 그 당시까지는 커뮤니티 활동도 거의 전무했었다 보니까 오히려 더 그 허들에 대해서 인지를 전혀 못했어요. 뭐 10km 이렇게 뛰었으니까 가능하겠지라는 그냥 단순히 막연한 생각. 자, 근데 그거를 어떻게든 달성은 했습니다. 객기와 오기, 좋게 말해선 근성으로 20km 좀 안 돼서부터 19km 지나서 20km 사이에 쥐가 났는데, 그 쥐난 다리를 이끌고 1km 이상을 달려서 어떻게 겨우 1시간 39분 44초였나 이렇게 완주를 했는데요. 와, 거기까지는 어떻게 근성으로 됐다 쳐지만 그 바로 다음 달에 JTBC 마라톤 풀코스가 있었죠. 지금 저희 채널 들어오면 반겨주는 영상이 그겁니다. 제마 풀코스 주자의 이야기죠. 네, 그렇게 처참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사실 그거는 완주를 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회에서 공식적으로 완주로 인정해주는 게 원래라면 5시간 이내의 완주라고 말을 해주기 때문이었는데요. JTBC 마라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저는 다시 5시간 20분이 넘는 기록으로 철거 중인 그 피니시 라인을 억지로 지나왔죠. 그래서 생성된 기록입니다. 지금 러닝에 너무나 즐겁게 지금 참여하고 계시고 기량 향상이 한창 느껴지실 타이밍이라는 건 저도 그랬으니까 알고는 있는데요. 과연 여러분들께서 풀코스를 뛸 준비가 지금 제대로 착착 되어 있으셨는가를 한번 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풀코스를 뛰려면 이게 제가 계속 짚어드리기로 서브4를 목표로 잡으시는 분들이나 4시간 30분을 목표로 잡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걸로 저도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4시간 걷는 것만으로도 힘들어요, 여러분. 4시간 30분 걷는 것만으로도 힘들어요. 근데 그거를 뛰어서 그 정도로 도착하는 걸 상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 동안 뛸 수 있는 몸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근성으로 어떻게든 된다 영역이 풀코스에서는 그게 통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기안84님을 좀 본인의 롤모델로 삼아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기안84님이 서브5가 되셨으니까 4시간 30분 정도로 하셨죠? 근데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기안84님은 그거 뛰기 이전에 50km 이상도 뛰어보셨고요. 나름 꾸준히 뛰어오신 분이셔요. 그런 분마저도 그 기록을 겨우겨우 진짜 극적으로 가져가신 겁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에게 막 네거티브한 얘기를 드리려고 지금 이 영상을 찍는 게 아니라요. 지금 아직 2달 반 내 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기간 동안 이 기간을 최대한 알차게 보내시기를 좀 바라는 겁니다. 이 기간을 알차게 보내시려면은 우선 풀코스 참여자분들에게 드리는 말인데, 장거리 훈련은 절대로 빼먹으시면 안 됩니다.
장거리가 본인에 있어서 개개인마다 장거리의 기준은 다 다른 거 저도 알고 있어요. 저도 초보일 때 10km 뛰는 것도 힘들었고요. 겨우 늘려서 15km, 20km 뛰는 것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적어도 30km 이상 훈련을 두어 번은 하셔야지 안정적으로 풀코스를 완주할 수 있다라고 저는 체감을 했습니다. 제가 제마 실패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동마에 제마 때 5시간 27분 정도를 했고, 그 다음 3월 달에 동마 때 3시간 22분을 했죠. 그러기 위해서 제가 다른 거 진짜 스피드 훈련? 사실 그 이전에 오히려 스피드 훈련을 했다면 했던 거지, 그 사이 기간 동안 스피드 훈련은 거의 안 했습니다. 제가 가장 중심에서 가져갔던 건 LSD였어요. 롱 슬로우 디스턴스라는 훈련이죠. 긴 거리를 오랜 시간 느리게 달려라 라는 훈련인데요. 처음에 20km를 한번 달려봤고요. 그 다음에 2시간 줄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25km, 그 다음에 3시간, 그 다음에 30km, 그 다음에 35km를 도전하려다가 실패하고 33km, 그리고 결국 35km를 한번 성공을 했습니다. 해서 그 11월에서 3월 사이, 3-4달 사이에 나름 최소 7번의 장거리 훈련을 가져갔습니다. 자, 여기에서 LSD 하실 때 포인트는 제가 짚어드린 영상들이 되게 많아요. 그 긴 시간을 달린다는 것 자체가 너무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수월하게 훈련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영상도 올려놨는데요. 그거를 하셔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조건 LSD만 하라? 이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스피드도 좀 잘 안 나오고 자세도 잘 안 갖춰졌으면은 기본에 더 신경을 쓰시면서 보강 운동도 하시고 드릴 훈련도 좀 해주시고, 여유가 있고 신체가 버텨준다면 스피드 훈련도 종종 좀 섞어주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해서 가능하면 주에 한 번, 근데 주에 한 번 너무 타이트하다라고 신체가 느껴진다면 2주에 한 번은 장거리 훈련을 꼭 가져가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걸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절대로 부상당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렇게 한 해 동안 열심히 쌓아올린 본인의 탑이 부상으로 인해서 이 작은 조각 하나가 빠지는 걸로 인해서 진짜 와장창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상당하지 마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보강 운동과 스트레칭도 꼭 해주시고, 본인 신체 컨디션 그리고 바디 상태를 면밀히 체크를 하셔서 훈련 강도를 좀 조절을 하시고 훈련 스케줄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보통 크루 활동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크루의 훈련 레퍼토리를 가져가셔야 돼서 억지로 참가를 하시는 경우도 있으실 텐데, 크루보다 본인의 몸이 조금 더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크루 활동하려다가 부상당하면 그건 또 좀 주객전도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은 제가 꼰대스러운 얘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꼰대스러운 얘기를 했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런 실패 사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그 실패 사례를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커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려둔 영상들이 어떻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나름 제 훈련 과정, 제마 때부터 동마 준비하면서의 훈련 영상들도 많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의 큰 목표와 도전 앞으로도 열심히 응원해드리겠고 도움이 되도록 양질의 영상들로 보답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기어였습니다.